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이 두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이번 방문의 목표인데요. 윤 대통령은 일단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투자 소식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이는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은 막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12년 만의 국빈 방문. 워싱턴 DC 곳곳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미국 공식 영빈관에 짐을 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를 만났습니다. As mentioned by the president, we're delighted to confirm our intent to invest $2.5 billion in Korean content. 앞으로 4년간 드라마, 영화, 예능 등 K 콘텐츠에 우리 돈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K 콘텐츠에 연간 약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투자해온 걸 감안하면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기업인 120여 명이 총 출동해 최대한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협약식 첨단산업 포럼도 이어집니다. 대통령실이 더 공을 들이는 건 안보협력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겠다며 방법 중의 하나로 확장 억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전략무기나 미사일 방어체계 등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인데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이 아닌 별도의 문건에 담을 예정입니다.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두고 이익 거래가 아닌 자유를 위해 피로 맺어진 것이라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익보단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건데 정작 미국이 철저히 이익에 기반해 움직이는 걸 감안하면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공동선언문 말고 별도 문건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걸 보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거기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안보팀 홍익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먼저 확장 억제를 별도로 문서화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문서화한다는 건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의지와 인식 그리고 능력입니다. 능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능력이 있냐 하고요. 의지는 말 그대로 막겠다는 생각, 의지고 인식은 확장 억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진정한 확장 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과 의지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별도 문건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 자, 문건을 통해서 의지를 과시한다. 이거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건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흔히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네. 핵을 쓰면 자신들도 파멸할 것을 우려해서 결국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 북한은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포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거나 나토식 핵 공유처럼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네. 일본이나 주변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촉발시켜서 더욱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강행할 경우에 미국이 핵 보복으로 대응한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국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한국형 핵 공유가 유력하지 않겠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당하는 것처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길 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아마 우리 시각으로 뭐 어떤 내용이 될지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도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한반도에. 그리고 핵 항공모함 같은 전략 자산도 때때로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새로운 방안 이게 얼마나 새로울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게 변하는 것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문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겁니다. 주한미군을 흔히 그 인계철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네. 이 자동적으로 북한이 공격을 해서 주한미군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 개입하게 되고 네. 또 자연스럽게 괌이나 본토에 있는 미국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로 오게 될 겁니다. 네. 이러면 한미연합 방어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핵무기 운영에 일정 부분 참여하더라도 미국이 최종 결정권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실제로 나토에 미군의 핵이 배치돼 있는데 나토 회원국들이 핵 계획 그룹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핵 운영을 서로 논의하자는 건데 네. 결국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회원국들이 이 기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네. 이번에 별도 문건에 담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구호에 그치는 건 아닐지 그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기다려 보겠습니다. 홍익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는 122명,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인들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아올지가 관건일 텐데요.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 장치를 설치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인은 122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4대 그룹 총수는 물론 6대 경제단체장도 모두 동행합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이번 경제외교의 초점은 첨단 기술동맹 강화로 반도체법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한해 보조금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을 명시한 법안인데 지원을 받으려면 중국에 공장을 증설해선 안 되고 핵심 영업기밀을 미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22조 5천억 원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기밀을 지킬 수 있게 정보 제출 범위라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고객하고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정보는 경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을 지키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자국 반도체 업체의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정한 IRA 세부 지침도 문제입니다. IRA는 전기차가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돼야 하고 배터리 핵심 부품도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이유로 한국 자동차는 모두 빠졌습니다. Put all together, the plan is to invest in America in a literal sense, not overseas in America. Invest in ourselves.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국 의존도를 낮출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관건입니다. 이 밖에도 원전과 방위산업, 바이오 분야의 협력과 수십 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인데 줄 만큼 줬다는 우리 입장과 달리 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의 요구가 더 거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발언인데요. 우리 대통령이 왜 일본 입장에서 말을 하느냐는 비판이 일자 여당 수석 대변인은 주어가 생략됐다, 무릎을 꿇으라는 걸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라고 방어하면서 대통령 말이 잘못 번역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을 인터뷰한 기자가 직접 주어는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윤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지 3시간 뒤 대통령실은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가 발언 원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일본 대변인이냐면서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체는 일본어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이라며 민주당이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고 반일 감정을 자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이 잘못 번역돼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역사 인식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와서 선전선동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대통령의 발언을 진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뷰가 왜곡됐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하지 않은 채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원론적 답을 반복했습니다. 오역 논란 속에 직접 인터뷰를 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인터뷰 녹음본을 다시 확인했다며 논란이 된 문장에 이거는 저는이라며 대통령이 주어로 분명히 녹음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기사에도 분명히 주어는 I, 윤석열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논평했던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어가 윤 대통령 본인이었다고 녹취록을 공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건 대통령이 발언이니까 대통령실에다 물어봐야지 우리 당에다 물어보세요. 여당은 망신을 자초하게 됐다는 비판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보다 이 대통령을 엄호하는 데 급급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지금의 관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도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아무튼 이로써 대통령의 발언과 생각은 분명해졌습니다. 한미 안보 공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은 시급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알겠지만 결단하듯 나아가는 외교 행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하나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공언과도 다르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조희영 기자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의 근거는 이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무릎 꿇어라라는 주장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초 국민의힘 논평에서도 노출됐듯이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일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을 거듭해왔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선 일본의 침략은 한국이 자초한 것이란 인식을 드러내면서 협력 파트너로서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재단으로부터 배상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면 더 이상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미래 세대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이 그간 충분히 사과했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사과 반드시 이끌어내고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마음에 상처받았던 거 다 해드릴게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일본을 집어넣으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북중로를 더욱더 탄탄하게 묶게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또 일본이라는 우군을 하나 넣고 적군을 2개 넣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은 어제 인터뷰에서 대일 관계와 관련해 설득은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과는 거리가 있는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